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았고 그리고 연설대에 올랐습니다. 강연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정말 총 결집 차원에서 정말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니까 거의 9년, 10년 만에 이런 당의 공식 행사에 참여를 한 것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결집하자. 누구로? 지도부 중심, 장동혁 중심으로 단결하고 힘 모으면 정권 되찾을 수 있다. 네,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집해서 뭉치고 싸우면 이긴다. 첫 번째는 이긴다는 메시지, 이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결집, 누구로? 장동혁으로. 세 번째는 내분, 분열을 막아라. 배신자, 분열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관위 특검까지. 선관위 특검은 국힘과 국민들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다. 결국 이 부정선거의 국민들의 의혹마저도 또 오늘 언급을 해주셨어요. 참 매순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원래는 그냥 우리 가만히 지는 모양새였다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영남권을 돌았고 그러면서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져. 오늘도 정말 중요한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메시지로 결집을 시켰어요. 장동혁 대표 계속 나가라, 쫓아내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서 모든 이슈가 막 계속 한동훈 띄워주고 오세훈 띄워주면서 이슈를 바꿔갔잖아요. 언론들이. 박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의원들을 결집시킨 다음에 장동혁 지도부에다 힘 실어줘라.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오늘로써 일단 이번 당대표 임기는 확실하게 전혀 문제 없이 지켜낼 것이고요. 내년 8월까지 해서 이제 거기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번 1년 동안 잘하면 우리 당원들이 한 번 더 시켜줄 수 있다. 네, 이 생각을 갖고선 장동혁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부탁한 그 미션, 임무를까지 수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뒷배는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자.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켜주러 온 거예요. 사실상. 한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했을 때 그때 출구 전략이 없었다고요. 장동혁 대표가 일단 단식은 했어. 특검 하자고. 근데 민주당이 특검을 안 해줘.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서 단식은 길어져. 성과는 없어. 그래서 이게 출구 전략이 없어서 욕을 먹었다고요. 그때 누가 살려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단식 멈춰라. 야, 내가 단식 너무 걱정돼서 왔다. 그만둬라. 충분히 이긴다. 여기까지 있으면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준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단식을 끝냈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이건 진짜 눈물인 거예요. 일주일이 넘게끔 단식했는데 민주당이 취급을 안 해주니까 바보가 됐잖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험했다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단식이었어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살려주고 손잡아주면서 단식을 종료시켜줌으로써 이게 결국엔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지방선거 때 한동훈부터 해서 오세훈도 뭐 장동혁이랑 따로 놀겠다 하고 다 손절하고 조중동은 맨날 때리고 계속 분열만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 다 진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언제 달라졌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선거 유세를 돌아요. 영남권은 싹쓸이를 했다고요. 심지어 충청도, 강원도까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우리 지역도 와달라고. 어마어마한 그 국민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와, 이런 인파는 처음 본다 싶은 어마어마한 인파를 대동을 시키니까 그때 결집이 되면서 우리가 와, 이길 수 있다. 뭉치면 이기는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우리가 정작 지방선거 끝나고선 잠깐만 이거 결과가 왜 이래? 해서 우리가 부정선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지방선거 때 선거를 안 도왔으면 우리가 결집이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결집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분열되고 좌절했으면 애초에 우리는 본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러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애초에 투표장을 안 가니까 그리고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패배한 걸로 나오면 에휴 그럼 그렇지 뭐 우리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끝났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집하고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우리가 그 우성아파트에서 뭐야 왜 투표용지를 왜 안 줘? 이걸 잡아가지고 올공까지 온 거죠. 이때가 두 번째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장동혁 대표는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동혁한테 힘 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노무현 그 이상가는 이제 우파에서의 정말 이제 정치적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윈이고 장동혁 대표도 윈윈 선순환인 거죠. 우리는 지난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된 대통령을 우리가 진짜 억울하게 당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 모셔와서 우리가 강연을 들으면서 기리는 것, 모시는 것.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몇 년 안에 이렇게 만들 거예요. 국힘 연찬회 강연회에 윤 대통령이 와서 그 국힘 의원들 보고 뭉쳐라, 싸워라, 분열을 막아라,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싸워라, 이런 강연을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왜 그럼 오늘 왔을까? 깨질 것 같으니까.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망했어요? 분열돼서 망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탄핵시킨 거예요? 아니죠. 내부에서 탄핵시킨 거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탄핵시킨 거예요? 아니요. 내부에서 배신자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잘만 하면 이기겠는데, 이것만 좀 손보면 되겠는데 라는 판단이 드니까 등장하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봤고 지는 선거를 이기게 만들어 본 사람이라고. 한동훈은 이기는 선거를 져본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는 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날 지방선거 때도 이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나왔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국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조금만 결집해가지고 조금만 제대로 싸우면은 이길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드니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해주셔서 결집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마지막에 그 활용 점정인 것이죠. 이것만, 이 아쉬운 점만 딱 까지를 째부셨고 이것만 마무리되면은, 완수가 되면 우린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선관위 특검부터 해서 당 지도부 결집까지. 선관위 특검은 지도부와 여러분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소신보다는 국민이 먼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와 여러분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이고 당내의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이며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여야 합니다. 저는 역시 매번 참 감탄을 해요. 지금 결국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뭐예요? 부정선거. 그런데 지금 국힘에서 부정선거 없다고, 죽어도 없다고 막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강연장에서 선관위 특검은 국힘과 국민들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진짜 우리의 성과예요. 우리가 이뤄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생각을 못해. 우리 선관위 특검은요, 우리가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올공과 투쟁해서 이뤄냈습니다. 어떻게요? 투쟁해서, 싸워서 24시간 동안 목소리를 외치면서 얻어낸 결과, 성과예요. 남들이 다 조롱했다고요. 그게 되겠어?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냐? 젊은 시각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해주겠어? 그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한테는 평생 못 느낄 우리는 성과를 가져온 거.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안 끝난다. 오늘 김태규 의원이랑 최수진 의원이 대법원에다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 서울 등등 투표용지 부족태가 벌어진 지역 6개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판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가 바라는 싸움을 해준다고요. 여태까지 선거 무효 소송, 그거 우리 유튜버들이 했잖아요. 유튜버들이 후원금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개인은 권력이 없고 우리는 권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특히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9명이 있고, 보좌진들이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개인 비서가 9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시키자는 거예요. 유튜버는 힘이 없어. 저희가 뭘 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준 다음에 그 국회의원한테 시키는 게, 그게 결국에 대의민주주의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걸 이제는 해주잖아. 김태규, 최수진, 이분들은 우리를 실망시켜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시켜주자. 우리가 뽑았으니 우리한테 빚이 있을 것이며, 그럼 우리가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야. 선관위 특검이 오늘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국조특위에다가 지금 통보를 했어요. 나 이제 우리 특검이 올공 개표소 현장 감식을 할 것이다. 투표지 247만 장과 투표함을 우리가 검사와 수사관을 10명을 투입시켜가지고 그 투표지를 볼 것이며, 혹여나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광학 장비 등을 통해서 비파괴 검사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재검표 했잖아요. 그럼 큰일 날 뻔했어. 이거 함부로 까면 안 되죠.
특검이 제대로 와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와가지고선 기계, 장비까지 들여와서 하겠대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지만 이미 사실 첫날에 다 그 안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은 창문 열고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것들 가지고 나갔을 것이며 노트북이고 그 장비들 다 나갔겠죠. 그러면은 그 장비들 다 데리고 나갔으니까 그럼 검사 안 할 거냐? 그럼 평생 우리가 이걸 뭐 가두고 있어요? 아니죠. 부정선거라는 건요, 결국 범죄 현장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범죄라는 건요, 이 세상에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우린 부정선거에 이미 흔적들을 하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있게 이 특검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 특검에게 맡겨서 더 전문적인 장비와 수사관들이 재검표를 할 수 있게, 그 국조특위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의원들이 재검표를 막아서 특검으로 넘어와서 이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참으로 잘하셨고 감사드리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국민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흔히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고 국민이 아파하고 절실히 바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하면 국민은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찾을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은 그 정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면서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 민생을 돌보는 것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기본 역할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연찬회에서부터 여러분이 힘을 합쳐 안보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생의 위기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너무 좋은 메시지.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날은 20년 전이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거 좀 무슨 말인지 너무 뼈저리게 느끼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이거는 그때 했어야 됐는데, 저랬어야 됐는데,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거 20년 전에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럼 이미 이건 지나가. 그럼 그 다음으로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하자는 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평소에도 늘 갖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 지나간 일, 그때 했어야지.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건 이미 지나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심어야 되냐, 나무를? 지금 당장 심으면 그럼 20년 뒤에 아주 큰 과실,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연찬 회장을 떠날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으신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애국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늘 시청자분들께 건강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오래 살아남자는 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랜 거의 4년 6개월, 10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셨음에도 건강이 나오셨고 지금 건강히 살아 계시니까요. 이제 이재명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국민의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배신한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와서 강연회를 열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 위에 덮여있는 모래 먼지들이 바람에 날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본질,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겪어보면서 국민들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가 살기 아주 좋았구나. 그때가 좋았을 때였구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10년 뒤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인정받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늦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나오셔가지고 강연회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박근혜가 옳았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옳았다. 우리 청년들이 지휘자가 되어서 이제는 역사를 뒤바꿀 것이라고요.